수수께끼 같은 미소, 깔끔한 정장, 그리고 엄숙한 군부대 사이로 느린 걸음을 내딛는 김정은의 모습은 텔레비전 화면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로 언제나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권위적인 모습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믿을 수 없을 만큼 호사스러운 세상입니다. 값비싼 외국산 와인을 곁들인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비밀 저택, 그리고 한순간에 온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잔혹한 결정까지,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감추고 싶어하는 어두운 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의 일상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장막을 걷어내고 화려함과 냉혹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막 뜬 평양의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새소리나 자명종 소리가 아니라 모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엄숙하면서도 섬뜩한 선율이 사람들을 깨웁니다. 정해진 기상시간을 고수하는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과 달리 김정은은 전날 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즉흥적인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대신 눈을 뜨는 것을 국가적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2008년에 작곡한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를 연주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곡은 평양의 기본 자명종이 되었고 평양 곳곳을 가득 채우는 초현실적인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정은에게 아침은 단순한 자명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리설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룡성 별장의 호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1983년에 지어진 룡성 롱청은 평범한 집이 아니라 권력과 사치의 복합 단지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연회장,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거대한 수영장, 각종 운동장, 개인 스파, 승마장, 심지어 경마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외부인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현대식 궁궐의 화려함을 자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꿈의 집의 모델이지만 김정은에게는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무대입니다. 이 아침 루틴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을 클릭하여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경험한 가장 이상한 아침 루틴은 무엇인가요? 왕의 아침 식사.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에 일어나 호화로운 궁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아침 식사가 아니다.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기근과 싸우고 있고 약 2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고대 귀족이나 왕족만이 꿈꿀 수 있었던 만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가장 진수성찬이자 값비싼 음식만이 아침 식탁에 오를 자격이 있다. 메뉴에는 향긋한 베이컨, 최고급 소시지, 심지어 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까지 포함된다. 흔한 고기가 아니라 이탈리아산 파르마산 햄이나 반짝이는 마블링으로 유명한 와규처럼 진하고 풍부한 풍미를 자랑하는 엄선된 고기들이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 감자, 된장 등으로 간소하게 연명하며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냉혹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호화로운 음식에 대한 열정은 아침 식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 중 하나인 고베 소고기를 특히 좋아합니다. 파운드당 20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고베 소고기는 가족이 몇 달 동안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정기적으로 먹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스위스 치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유학 시절에 키운 취미입니다. 그는 고급 수입 치즈를 찾을 뿐만 아니라 통풍과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구하기 힘든 희귀 품종을 찾아다닙니다. 김정은의 아침 식사는 사치와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삶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빈곤 사이에 가슴 아픈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상한 취미와 사치스러운 습관. 김정은은 사치스러운 취향으로 유명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금기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는 특히 고급 해산물, 특히 캐비어와 최고급 바닷가재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치품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김정은은 이를 비밀리에 수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의 식탁에는 가장 희귀하고 인기 있는 요리들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독특한 취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도 좋아하는데 이 요리는 일부 상어 종의 멸종을 초래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환경단체 항의와 전 세계적인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즐겨 먹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초래하는 고통을 무시하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뱀주도 있습니다. 죽은 코브라를 와인에 담가 만든 이 독특한 술은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의 건강과 특이한 취미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와인은 때때로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그의 식단에서 가장 기이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보내는 생활 방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일상생활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지만 장수와 건강에 대한 그의 집착은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가능한 한 오래 살기 위해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의 면밀한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의사들로부터 노화 방지 주사와 기타 첨단 시술을 받습니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김정은의 전속 요리사는 그의 노화 방지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식사는 블루베리 흑마늘, 인삼과 같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국적인 재료로 정성껏 준비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그의 신체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 김정은이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중적 이미지와 현실, 플래시와 엄선된 액자 뒤에서 김정은은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그의 절대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매번 공개 석상에서 세심하게 만들어진 초상화입니다. 이 이미지는 국가 원수로서 그의 권력 통제력 그리고 이상적인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이러한 인상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입니다. 대개 짙은 정장에 정장 넥타이 그리고 때로는 마오쩌둥 스타일의 재킷을 입는데 이는 현대적인 권위와 과거에 대한 이념적 애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그의 의상 선택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넘어 권력 규율 그리고 단결을 미묘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의 신체적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상징적인 헤어스타일일 것입니다. 짧은 옆머리와 긴 윗머리를 가진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은 그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외에는 누구도 이 헤어스타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그의 높은 지위와 북한의 시각적, 상징적 측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공고히 합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시민들에게 정부가 승인한 사회주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특별 프로그램까지 방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북한 정부가 개인의 외모에 대해 추구하는 통제와 일관성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김정은의 이미지는 신중하게 구축되고 유지되지만 그에게는 더욱 개인적이고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적인 외면 뒤에는 그가 선호하는 권위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성격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농구에 대한 애정입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농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이 열정은 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구는 그에게 정치적 역할을 넘어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표현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NBA의 전설 데니스 로드먼과의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이함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거로 유명한 로드먼은 김정은에 가장 가깝고도 독특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로드먼을 평생의 친구라고 불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농구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여러 차례 만났으며 주로 김정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북한 간의 드문 직접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외교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김정은은 이 우정을 활용하여 독재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친근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로 자신을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김정은과 로드먼의 우정은 그의 공적 삶과 사적 삶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힘,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농구나 로드먼과의 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는 그의 성격의 더욱 다면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은 김정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정치 영역 밖에서도 감정 열정 그리고 관계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과 로드먼의 관계는 그가 국가 지도자이자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욕망 그리고 우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를 전능한 지도자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그의 사생활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현실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농구와 우정의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대중적 이미지는 계산된 권력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닫힌 문 뒤의 현실은 훨씬 더 다층적이고 미묘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구독 없이 영상을 시청합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과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밤이 깊어지고 평양이 통제된 침묵 속으로 사라지면 김정은은 사치와 순수한 쾌락이 지배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대중 이미지 관리 선전 활동 그리고 국가 장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녁 시간은 자신만의 취향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개인 영화관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박진감 넘치는 제임스 본드 영화, 가벼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다양한 영화를 즐깁니다. 북한에서 한국 미디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영화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삶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영화관은 단순한 영화, 감상 공간이 아니라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갖춘 고급스러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제공합니다. 김정은의 사치에 대한 취향은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치로 악명 높은 호화로운 파티를 주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입산 진미 고급 샴페인, 그리고 진귀한 프랑스 와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 행사에는 북한 사회의 엘리트 즉 충성스러운 간부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참석합니다. 이 파티는 김정은의 여러 궁궐 중 한 곳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사치스러움이 듬뿍 드러납니다. 김정은의 호사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소위 연예 부대의 존재만큼 논란과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측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거의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들은 처녀여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거쳐 엄선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로 김정은과 그의 측근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 활동합니다. 김정은이 한때 이들을 위해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란제리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유출되었는데 이는 그의 억제할 수 없는 사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여성들은 개인적인 만족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선전 이미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의 많은 지역이 빈곤과 비참함에 시달리는 와중에 권력 엘리트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사치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고급 와인에 대한 취향은 고급 주류의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고급 프랑스 와인과 가까운 친구들과 고위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와인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와인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으로 김정은이 누리는 막대한 부와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전시는 김정은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일반 주민들이 겪는 고난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치의 가격.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이는 그 자신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가입니다. 김정은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고 있지만 그 사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주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예산의 약 20%가 그의 호화로운 생활 유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경비부터 궁궐과 개인 유흥시설 유지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 예산의 30%가 김정은과 그의 내각의 개인 경비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급 시계, 희귀 자동차, 심지어 현금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치품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극심한 부를 상징합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은 국가 자원으로 뒷받침되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한 극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품에 쏟아지는 막대한 돈은 지배 엘리트의 화려한 삶과 일반 북한 주민들이 겪는 끊임없는 고난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부각합니다. 김정은의 사치품 소비는 또한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일깨워줍니다. 정권의 지도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엘리트의 욕망에 밀려
끊임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외면당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미래에 직면하는 반면 지배 계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일상생활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치와 과시에 대한 그의 집착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막대한 부와 국가 장악력을 통해 확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듯이 저희의 탐험 여행도 여기서 끝납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같은 나라나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 다른 나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보세요. 유튜브는 좋아요가 많은 영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인 여러 나라들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